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사주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운성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지에 대해서 12운성의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12운성의 양간과 음간, 그 다음에 절지와 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양지는, 양지의 특징은 뭐냐. 이게 12운성의 양이라고도 하고요. 뭐 양지라고도 하죠. 이 양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해서 양 이게 이제 기를 양이거든요. 기를 양 기르다.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서 12운성의 양지는 어떤 기를 양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요, 큰 어떤 양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나 행동 패턴, 왕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 시간에 이제 절하고 태를 했고, 오늘은 이제 양인데, 이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기준선이다. 기준선이면 시작은 우리가 이제 장생이라고 하죠. 생. 그 다음에 제일 왕성한 제왕, 이 꼭대기고, 그 다음에 생왕묘. 묘는 요 이제 뒤에 아래로 내려와서 생왕묘다. 그럼 여기가 제일 아래쪽이 절지, 태지, 양. 여기가 생으로 다시 장생의 기운을 받게 되고, 생, 욕, 대, 록, 왕쇠, 병, 사묘, 이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간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 개씩 끊어서, 우리가 입에 붙이는 게, 좋아요. 세 개씩 끊어서. 그래서, 일단은 요 절태양. 자, 절태양은 사주 이제 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계절과 반대 계절, 그렇죠? 이제 양간으로 쳤을 때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생육대. 그래서 이 절태양은 준비기라고 제가 이제 나름 이름을 붙였어요. 준비. 뭔가를 태어나서 다시 목욕 관대지로 올라가긴. 이 생육대는 성장기. 로광세의 가장 인생의 피크, 이게 전성기. 그리고 전성기를 지나서 요 병사묘의 구간은 우리가 이제 쇠퇴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요 양지의 특징은 뭐냐. 양지는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태어나서, 그쵸? 이제 목욕을 해서 이제 엄마 뭐 땡깡도 피고 멋도 부리고 하는 어떤 그런 좌충우돌하는 시기를 지나서 관대, 정신적으로는 덜 성숙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성숙하나 청소년기 정도를 얘기하고, 걸록은 이제 내가 학문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어떤 이 봉급을 받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가 펼쳐지고, 요 왕지는 보통 한 40대에 그 정도가 될 텐데, 인생에서 이제 가장 왕성한 시기, 절정에, 그쵸? 경험도 있고, 가장 높은 시기. 그래서 꼭 어떤 조직의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쓴맛, 단맛도 보고 어느 정도 노련함과 능수능란하다. 어떤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얘기하기도 한다. 세지는 이제 노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해서 사람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병지, 한 우리가 5, 60대 정도를 얘기하고요. 사지에는 이제 신체적 활동은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활동이 이제 좀 강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요 기준선으로 위에 올라와 있는 구간은요, 우리가 음양으로 따질 때 또 양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사묘절태양은 음의 속성을
좀 갖는다. 그래서 요 음이 이 삼요절태양의 특징은요, 정신적인 활동이 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소극적이다. 활동할 때는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 아주 강한 활동성이 약간 비활동성이죠. 이런 특성을 이제 갖습니다. 양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은 음양할 때 이제 위에 올라 있는 부분은 활동적이고 신체적으로도 이 스태미나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적극적, 능동적 특징을 좀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양지는 절지에서 이제 끊어져서 다시 잉태를 해서 엄마 뱃속에 잉태를 했다. 이 태지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제 정자와 난자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난자가 만나서 어떤 착상이 돼서 이제 커가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 의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좀 불안한 기운인 거죠. 그래서 안정감을 상당히 찾는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천진난만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양지는 그러니까 정전환자가 착상이 돼서 안정되기 한 3개월까지를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불안한 시기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시기다. 하지만 요 양지는요, 이 3개월에서 이제 출산 전까지의 시기다. 그러면 보통은 위험한 시기를 지나면 양지는요, 이 아기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이 자궁 속에서 양수 안에서 편하게 있는 시기죠. 여유가 있고 조금 느긋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주는 탯줄을 통해서 주는 영양분도 섭취를 하면서 별로 걱정이 없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이제 무럭무럭 커서 장생 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조금 여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적으로는 활동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여기 보면은 뭐 관대, 걸록, 왕지, 세지가 이제 활동적으로는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뭐 레벨이 높은 거를 레벨 12, 뭐 레벨 요런 거 이제 절대는 레벨 1,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세분화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한 3단계 정도로만 그래서 절지가 가장 끊어지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기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적이나 이런 거는 약화되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는 상당히 강하다. 태지도 마찬가지고요. 양지도 물론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니까 아기가 뭐 뱃속에서 발길질 하긴 해도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활동적인 것은 아니다. 상당히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양지. 양지는, 일단 양지의 특성. 양지의 어떤 심리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양지? 양지는 일단은 태지는 상당히 불안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양지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여유 있다, 느긋하다, 그쵸? 그리고 조금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이제 받을 복이 있는 거죠. 받을 복이 있다.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알아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호흡도 하고 영양분도 먹고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태지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받을 복, 느긋함,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뭐 노심초사하는 태지는 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절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미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무념무상의 상태, 빈 자궁에 있는 어떤 그런 무국의 상태가 이제 절지인데
어쨌든 이 양지는 어떤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장생에 이제 이거를 절태양 장생 이렇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장생이 된다는 것은 뭐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탄생. 탄생이라는 것은 엄마와의 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지라는 것은 이 장생 태어나서 분리가 되는 이별, 사랑관계 이별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도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지가 있으면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양자라는 어떤 제도가 양자, 다른 집에 자식이 귀하고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없는 어떤 친척집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양자로 이렇게 보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왜냐면 먹고 살기가 좀 그래도 옛날보다는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굳이 내 자녀를 다른 집에 보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예 입양을 보내든지. 그래서 양자라든가 이제 출가, 입양,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의미로도 양지가 있으면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12신살이랑 매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거든요. 12신살. 12신살과는 양지는 천살라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천살. 천살은 일단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그다음에 하늘 보고 한숨 짓는다. 근데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지가 들어오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쵸?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술 먹으면 아기도 술을 먹어야 되고, 엄마가 담배 피우면 아기도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 안 좋잖아.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소리, 그쵸? 좋은 음악, 이거를 이제 듣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하늘이 누구예요? 이게 엄마라는 거죠. 엄마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그리고 엄마가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또 양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지는요, 아까 이제 받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2신살로 천살이 있든지 12운성 양지가 있으면 이걸 상속의 별, 받을 복이 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부모 복이든 이외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물려준다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제 상속율은 보통 이제 재산을 얘기를 하는데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이나 조건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지는 길하냐 흉하냐를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반길 반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길 반흉. 절지는요. 절지는 일단은 흉하고 뭐 길하고 따지자면 좀 절지는 흉에 가깝겠죠. 왜냐면 힘들잖아.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다 끊어내면서 시작해야 되는 그 인고의 세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절지가 오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12운성도 절지지만 10성, 10신으로도 판관과 편재랑 같이 이렇게 천간지지가 10성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태지는 비교적 길하다. 자, 이제 절처봉생의 시기를 지나서 힘든 시기 정말 끊어내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희망의 아이콘, 무한 긍정의 아이콘, 그리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무럭무럭 나가야 되는 리셋해서 새로 시작하는 리스타트, 새 출발을 의미를 해서 길한 의미로 본다.
갑자기 목이 자 막혀서 어쨌든 그래서 반길 반흉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흉은 일단은 양지가 되면 일단은 헤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그래서 독립적이지 못하고요. 의존적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소극적이다. 기운이 약간 왕세할 때 쇠에 가깝다. 기라는 것은 편안, 여유, 느긋, 상속 이런 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지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은 좀 보통 자신만만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알아서 먹여준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유, 그 다음에 성격이 원만하고 둥글둥글하다. 내가 이렇게 막 까칠하게 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까칠하게 굴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막 맞춰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차분하다. 침착. 좀 신중한 아이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요. 사교력이나 친화력이 좀 높은 운성의 12운성 중에 이제 양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장점이 있지만 이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있는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닥치면 본인이 아주 능동적으로 해결 못한다. 해결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어떤 이 가끔은 과감해야 되잖아요. 그 패기가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관대지가 이렇게 일지나 월지 있는 사람들은 과감의 패기의 아이콘이잖아요. 관대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답답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이제, 뭔가를 내가, 실행 능력,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 능력이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또 요 양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하고 묘하고 같이 이제 천간에 양간, 음간이 바뀌면 묘하고 양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바뀌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징을 보면 묘는 일단은 양은 어디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자궁, 엄마 뱃속이죠. 묘는 무덤. 뭔가 어디에 갇혀 있고 이렇게 좀 제한된 공간에 답답하고 한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양 다음에는 장생이잖아요. 묘 다음에는 절지로 갑니다. 묻혀서 무덤 속에 갑갑해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육체와 영혼이 완전 분리되는 절지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묘는 양지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앞날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러면 다시 장생으로 거치려면 양, 장생의 구간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데 양은 바로 이제 다음 구간이 장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같은 어디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갑목이 술토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양지거든요. 갑술양. 그러면 을목은 술토에 이게 이제 묘지가 됩니다. 그쵸? 을술묘. 그러면
을미가 양이거든요. 그러면 간미는 이게 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을미, 양도 제가 하겠지만 그래서 음양이 이제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운성에서요. 진술충미 12운성의 진술충미 자리는 양하고 묘, 관대, 세지. 요 양묘, 관대, 세지는요 진술충미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세요. 진술충미는 묘양, 관대, 세지는 진술충미 자리에만 위치한다.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요 양하고요. 양하고 이제 이 세하고 그쵸? 충의 관계입니다. 묘하고 관대하고의 충의 관계고. 자, 무슨 말씀이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갑진이라는 게 있어요. 갑진은 이게 세지거든요. 그러면 갑, 술. 이제 같은 갑목에 술은 양이에요. 그래서 12운성적으로 세하고 양은 여기 이제 충의 관계. 묘하고 관대도 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을목으로 하면 을, 묘, 을술이 임묘지죠. 그러면 관대는 을진. 이게 이제 관대지. 이게 묘지, 이게 관대지거든요. 을목한테는. 둘이 이제 충을 하잖아요. 그 묘하고 관대가 또 충을 한다. 요런 어떤 이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양하고 묘랑 같이 간다고 음양이 바뀌면 말씀드렸잖아요.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요건 이제 별표. 파란색으로 좀 써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사주에, 내가 양지를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경쟁력 있다. 사주에 양지. 경쟁력이 있다. 사주 실전 풀이할 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은 정화. 제 아는 지인분이 있어요. 지인분이 이제 정화일간이거든요. 정화일간인데 정화일간입니다. 그런데 무술대운에 무술년이 2018년이죠. 이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약간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의원. 그래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좀 가망이 있겠느냐, 잘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셔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대운을 보면 자, 둘 다 정화일간한테는 이게 양지거든요. 그럼 내 상대, 내 경쟁자는 우리가 보통 병화로 보잖아, 병화. 병화 겁재. 자, 겁재는 요 술토에, 그쵸? 아니면 이 무술년, 2018년도에 이제 했었는데, 무술년에 겁재는 인묘가 됩니다. 병화. 그러면, 인묘되는 운하고 양의 운하고, 누가 더 유리한가요? 편안하고 느긋하죠? 그렇습니다. 이 양지에 있는 이 정화일간이 상대방이 병화일간이라는 건 아니지만 나의 겁재 경쟁 상대는 병화를 보면 병화는 인묘된다. 그렇죠? 나는 양지다. 그래서 괜찮다. 마음 편하게 먹고 하셔라.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요. 18년도에 당선이 됐다. 어떤 이렇게 그래서 사주에 이제 어떤 양의 기운이 들어오든지 양지를 깔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진일주다. 경진일주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겁재. 신금은 진토에 인묘됩니다. 인묘되고요. 경지는 양지예요.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50번은 먹고 들어가는 사주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이 갑술, 을미, 경진, 신축, 요 60갑자 중에 4개 일주가 양지거든요. 진술충미잖아요, 다. 진술충미. 양지. 그래서 이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겁재를 임묘시키는 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붙게 되면 일단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12운성 양지는 일단은 12신살로는 천살에도 해당되고 상속, 그쵸? 아까 얘기했던 상속, 물려받을 운도 있다. 그리고 언제 약간 이제 분리를 준비한다. 그리고 받을 복, 일단 받을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사과나무,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양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보험을 잘 들어놔라. 보험. 특히 이 12운석이 나한테 강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일지는 나한테 직접적인 그런 성향이나 배우자나 내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월지. 내 부모나 내가 일하는 사회에 양지가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물론 뭐 일지가 가장 클 것이고 두 번이 이제 월지죠. 그러면 이제 3번이 뭐 연지는 그건 조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초년의 모습이다. 어릴 때의 모습이다. 시즈는 내 자식이 내 노년의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인생에 열심히 살아야 될 일지하고 월지의 양이 있으면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네 앞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의존적인 거죠. 의존.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마마보이 스타일이고 의존적이다. 내가 알아서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력이 그닥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양지를 깔고 있는 남자는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이렇게 을미나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을미는 백호고 경진은 괴강이거든요. 양지를 깔고 있지만 성향이나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추진력이나 이런 것은 또 의외로 또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마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이 뭐 갑술이나 신축 좀 까칠하긴 하지만 약간의 마마보이 성향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끈기가 좀 부족하다. 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요 진술충미 이제 양지는 전부 다 진술충미에 이제 임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어떤 간지가 있는지는 그때 보기로 하고 진술충미는 우리가 보통 고지 또는 묘지 또는 십이신살로 화개살 화려한 것을 덮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겉으로 활동해서 막 나대는 스타일보다는요 정신적, 종교적, 철학적 인 모습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깔고 있는 겁니다. 양지, 특히 진술충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지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추진할 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급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순조롭게, 천천히. 양지를 깔고 있는 일지나 월지에 양지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한다. 그쵸? 양지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양지를 깔고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순조롭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지의 어떤 직업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양지는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어떤 이제 한자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크게 교육 파트 있잖아요. 남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교육 쪽에 상당히 잘 맞는다. 그리고 기르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동식물을 키우는 거니까 반려동물, 뭐 반려견, 반려묘,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어떤 뭔가 키우는, 그쵸? 식물도 뭐 반려식물도 있죠. 이 양지를 깔고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학교 앞에 병아리를 이렇게 한 마리에 100원, 50원에 팔았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걸 가져가서 2, 3일 만에 죽여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그걸 키워서 닭까지 키워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잡아먹든지 뭐 어떻게 해는, 그렇게 잘 키우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양지를 깔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자, 반려식물. 그 다음에 이게 농축산업 있죠. 어떤 뭐 특용작물부터 해서 소를 키우든지 뭐 흑염소를 키우든지, 그다음에 조경해서 나무를 키우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농축산업 이런 쪽으로도 어, 이렇게 뭔가 키워내는 이런 쪽에 되게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교육, 그러니까 이게 대학 교육보다는요, 보육원이나 돌봄, 자녀 돌봄, 그다음 유치원. 왜냐면 이제 같은 교육이지만 대학 교육이나 평생 교육, 노인 교육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쪽에 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진술충미로 깔려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진중하게 이렇게, 톤은 또 믿음, 그쵸? 어떤 모습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진술충미 특징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이게 이제 고지입니다, 고지. 재고지라고 얘기하죠. 재물이 모이는 창고. 그래서 진술충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하나든 두 개든 있으면 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복, 상속, 남들보다 훨씬 그런 쪽에서 좀 유리한 어떤 그런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고지가 그 고지는 아니지만 그걸 좀 선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양지라는 것은 단계가 엄마 뱃속에서 탄생하기 전까지 무럭무럭 여유 있게 편하게 자라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상속에 뭔가 받을 복도 있다. 내 스스로 받을 복은 또 보험 같은 걸 잘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느긋하고 여유가 있지만 또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독립심이나 본인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좀 약하다. 뭐 직업적으로는 반려견이나 반려식물, 반려묘, 그다음에 농축산업이나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쪽으로 좀 잘 맞겠다. 그리고 또 천살이기도 하니까 12신살로는 천살적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화개살, 진술중미가 사주에 다 깔려 있으면 예전에는 그걸 뭐 중이 될 팔자다 이렇게 얘기도 뭐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양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지의 어떤 간지, 그다음에 실전에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해서 풀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